사교과서와 고등학교 세계물리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오늘 드디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우리가 이제 배울 준비가 다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20번째 시간에 우리가 했던 것을 잠깐 복습합니다. 일 에너지 정리에서부터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나옵니다. 그래서 먼저 뉴턴의 운동방정식에서부터 일과 운동 에너지를 정의했다고 했죠. 뉴턴의 운동방정식, 이건 F는 m dt분의 dv가 있는데 이것의 양변에 dr을 스칼라 곱해가지고 적분을 했죠. 그랬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등식이 성립하기 위해서 여기 아래 위 적분 구간을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러면 이때 좌변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일이었죠. 힘 FR을 물체한테 작용하면서 물체를 R0에서 R까지 갈 때, 이동시킬 때, 그때 힘 F에 의해서 물체 한 1이 이렇게 정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적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1이라고 하는 물리량을 정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뉴턴의 운동방정식에서부터 시작하고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새로운 물리량들이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변은 어땠습니까? 우변은 이 좌변은 이제 F의 형태를 알아야지 직접 적분을 하는데 우변은 이제 V에 대한 적분인데 MV를 적분하는 거니까 우리 금방 알죠. 어떻게 적분됩니까? 그거 적분하면 2분의 1 MV 제곱입니다. 그리고 적분 구간이 V0에서 V까지니까 2분의 1 MV 제곱 빼기 2분의 1 MV 제로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정의합니다. 운동 에너지에 특별히 이 앞에 2분의 1이라는 요 인자가 왜 나왔는지도 궁금할 수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뉴턴의 운동방정식에서부터 정의가 됐다라고 하면 잘 이해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정의를 하면 이 우변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네,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를 뺀 것으로 이런 거를 나중값에서 처음 걸 뺀 거를 변화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운동 에너지 변화량. 그래서 운동 에너지 차분입니다. 델타 K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는 특별한 힘에 대해서 정의했죠. 어떤 특별한 힘입니까? 사실은 우리가 특별한 힘이라고 하니까 이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는 힘이 몇 가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고 마찰력을 제외하면 전부 다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런 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 수직 항력과 장력은 포텐셜 에너지로 정의할 필요가 없는 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보존력이 바로 포텐셜 에너지를 정의하는 힘인데 보존력이 있다고 하면 그 보존력의 포텐셜 에너지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여기 시작점과 끝점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로는 사실은 이런 선적분을 할 때는 경로가 주어져야지 선적분이 될 수가 있는데 이 포텐셜 에너지 정의하는 이 선적분의 경우에는 경로가 아무렇게 생겼어도 전부 다 이 선적분 값이 다 똑같습니다. 그럴 때 포텐셜 에너지가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RS를 뭐라고 그랬냐면 이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이다라고 했죠. 기준점이란 포텐셜 에너지가 0인점이다. 그래서 이 R에다가 RS를 대입하면 즉 여기다 RS를 집어넣으면 R의 적분 구간이 같아서 0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있는 게 이게 좀 귀찮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까? 요거 위아래 적분 구간으로 이렇게 바꿀 것 같으면 그러면 R에서부터 RS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는 그 점에서 기준점까지 그 보존력을 선적분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면 이 마이너스 부호가 싹 없어져서 좋죠. 자, 이렇게도 정의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 아까 바로 앞에서 한 일의 정의하고 이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를 하면 아주 재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일의 정의는 어떻게 됐어요? 항상 일은 이렇게 정의한 거였어요. R0에서 R까지 간 일은 이렇게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점에서 R까지의 정의인데 물론 2라고는 조금 다른 게 있지만 여기 마이너스 부분만 있지만 이 적분 형태는 아주 똑같죠. 그래서 우리 뭘 얘기할 수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 2를 바로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어떤 포텐셜 에너지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포텐셜 에너지로 일을 그냥 바꿔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어떤 힘을 받으면서 R0에서 R까지 이동시켰을 때 그때 한 일을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 이걸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단 이 힘이
포텐셜 에너지로 대표되는 힘이어야 되죠. 그래서 보존력일 경우에만 이거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존력이면 F가 보존력이면 R0에서 R까지 이제 그 보존력이 한 일을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트릭을 씁니다. 자, 일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런 적분 구간이 있으면 이 적분 구간을 가운데 하나로 나눌 수가 있죠. 어떻게 나눠요? 이렇게 R0에서 RS까지 그리고 RS에서 R까지 이렇게 적분 구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언제든지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건 이제 적분 성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요게 바로 R0에서 RS까지 요게 바로 VR0라는 포텐셜 에너지죠. RS가 저 위에 있으면 저 플러스 부여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건 R0에서 포텐셜 에너지고 그다음에 이놈은 어떻습니까? RS에서부터 R까지니까 그렇게 정의할 때는 이 기준점이 아래 있을 때는 앞에 마이너스 부호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놈은 뭐가 됩니까? 거기서의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나중점의 포텐셜 에너지고 이건 처음점의 포텐셜 에너지니까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에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인 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변화량하고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러면 우리 일 에너지 정리를 우리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운동 방정식이 이렇게 있다면 이제 정리를 하면 이걸 한번 적분하면 이렇게 됐는데 우리 좌변을 적분한 게 1로 정의가 됐고 우변이 바로 뭐예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정의된 요거를 바로 일 에너지 정리라고 하는데 일 에너지 정리는 그냥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한번 적분해서 얻은 것이니까 이건 뉴턴의 운동 방정식과 똑같은 것인데 말로 하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물체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20번째 시간에 다 공부한 것이죠. 그리고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일 에너지 정리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과 똑같은 내용이다. 그냥 한번 적분해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힘과 가속도로 표현했다면 일 에너지 정리는 알짜임이 한 1과 운동에너지 변화량으로 표현했다라는 것 뿐이죠. 그런데 우리 뉴턴의 운동 방정식은 F는 MA 해가지고 그 힘이 안 변할 때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써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F가 변하면 물체가 이동하면서 F가 변하는 경우에는 어떠냐? 그러면 이제 이거 적분을 해야지 되는데 좀 복잡할 수가 있어. 미분 방식을 풀어야 되는데 좀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일에너지 정리를 쓰면 좋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물체에 작용하는 변하는 힘이 작용하는 경우에도 일 에너지 정리를 편리하게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 에너지 정리는 뭘 얘기해 주냐면 물체한 일은 그 물체의 에너지로 바뀌는데 어떤 에너지로 바뀌느냐 이거는 이제 그 경우마다 다른데 딱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건 어떻습니까? 알짜 힘이 한 일은 반드시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똑같이 어떤 물체의 힘을 작용하면서 R0에서 R까지 가는데 한 일을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걸 하나씩 보겠어요. 먼저 일의 정의입니다. 일의 정의는 자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R0에서 R까지 F를 그 움직이는 경로에 따른 선적분으로 이렇게 정의합니다. 근데 단 이 힘이 만약에 보존력이라고 하면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보존력이면 힘이 보존력일 때는 그러면 이 힘을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러면 알짜임 그 힘이 한 일이 그 보존력이 한 일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빼기 나중에 위치에서의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일하고 여기서 일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힘이 한 일인데 이거는 그게 보존력이든 보존력이지 않던 이건 성립하지만 두 번째 건 어떻습니까? 보존력일 때만 성립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 에너지 정리가 있습니다. 일 에너지 정리는 알짜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된 것이죠. 이건 어떻습니까? 항상 성립합니까? 보존력에서만 성립합니까? 항상 성립하죠. 요 두 개는 요거 같은 이제 요거는 일의 정의고 요거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과 똑같은 것이고 요건 정의니까 항상 성립하는 것이고 이건 운동 방정식에서 그대로 왔으니까 항상 성립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딱 써놓고 볼 것 같으면 자 요놈은 다 같은 것이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무엇에 주의하냐면 자 요놈하고 자
보존력인 경우에는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자, 요걸 이용할 수가 있죠. 보존력인 경우에는 E를 처음 포텐셜 에너지에서 나중 포텐셜 에너지를 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걸 우리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요것도 1이고 요것도 1이니까 요 두 개를 갖다가 놓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갖다가 놓고 그다음에 뭐만 합니까? 이항을 합니다. 왜 이항을 하냐면 자, 요건 R0에서의 포텐셜 에너지고 요건 R에서의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요거는 R에서의 운동 에너지고 요건 R0에서의 운동 에너지죠. 그래서 R0는 R0대로 R은 R대로 이렇게 이항을 합니다. 이렇게 이항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떻습니까? R0에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R에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과 같다. 이런 식이 나왔죠. 자, 근데 이거는 어떤 특별한 R0하고 어떤 특별한 R 사이에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물체가 움직이면서 모든 위치에서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 성립하면 굉장한 일입니다. 그래서 물체가 이동하는데 어떤 그 물체에 속한 어떤 양이 안 변한다면 굉장하죠. 이런 걸 보존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다가 특별한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요게 보존되는 양인데 여기다가 무슨 이름을 붙여주냐면 역학적 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역학적 에너지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역학적 에너지를 가만히 보니까 보존되더라 이것이 아니라 지금 뉴턴의 운동방정식에다가 1에너지 정리를 적용하고 그 다음에 힘이 보존력인 경우에 힘이 한 일을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을 했더니 이렇게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의 합은 물체가 이동하면서 안 변하더라. 그러니까 요 두 개 더한 건 특별한 양이구나. 이 특별한 양에다가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뭐라고 이름 붙여줬어요? 역학적 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뉴턴의 운동방정식을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사람이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어떤 원리를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의 합을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라고 하고 그걸 E라고 이렇게 표시하면 이 E는 R이 바뀌어도 다시 말하면 물체가 이동하고 있어도 바뀌지 않는다.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법칙이 되는데 이 법칙을 말로 하면 단 이걸 적용할 수 있는데 조건이 하나가 있죠. 물체가 받는 힘이 보존력이면 물체가 이동하는 동안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래서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렇게 쓸 것 같으면 우리 뉴턴의 운동 법칙을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건 굉장한 일이죠. 어떻습니까? 자연의 법칙이 이렇게 간단한 E는 일정이라는 식으로 표현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거 여러분 멋있게 생각됩니까? 안 됩니까? 네, 굉장히 멋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멋있는 법칙이 나오게 됐습니까? 사람이 바로 이 일을 찾아냈기 때문이죠. 이렇게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역학적 에너지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이 이 자연을 설명하는 기본 법칙인데 그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이 자연 현상은 무엇이든지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 다 설명이 된다고 했죠. 그게 기본 법칙이라는 이야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운동 법칙을 운동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힘과 물체에 작용한 힘과 여기서 힘은 R자 힘이죠. 그 물체에 작용한 힘을 다 더한 R자 힘. 그리고 물체의 가속도로 표현하니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이걸 한번 적분해 가지고 어떻게도 표현했습니까? W는 델타 K. 그래서 R자 힘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같다. 이게 1 에너지 정리인데 이거는 똑같은 운동 법칙을 어떻습니까? 일과 운동 에너지 변화량으로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습니까?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이건 어때요? 네, 드디어 우리가 어떤 양을 찾아냈죠. 그건 뭐예요? 운동 법칙이 아주 간단하게 제일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는 E는 일정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찾아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떠냐? 이 세 가지가 똑같은 법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동일한 법칙을 세 가지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왜 똑같은 법칙이라고 얘기하느냐면 문제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적용하는 게 제일 이제 편리할지 우리가 찾아서 적용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뭐 어떤 거든지 다 적용해도 똑같은 답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그 목표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푸는 목표는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체의 위치를 시간의 함수로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고 이게 세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어떻습니까? 가장 간단한 법칙이고 이 자연현상을 전부 다 설명하는 이 법칙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된다고 하는 게 놀라운 일이고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될 수 있었던 거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이 뉴턴의 운동 법칙을 분석하다가 운동 방정식을 분석하다가 바로 역학적 에너지를 찾아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법칙을 적용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운동 방정식과 일 에너지 정리는 어때요? 조건이 없죠. 항상 성립하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조건이 있죠. 무슨 조건이 있습니까? 보존력이 작용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데 운동 방정식과 일 에너지 정리는 항상 성립하는데 보존력을 받고 움직이는 물체도 일 에너지 정리를 적용할 수 있죠. 물론, 네. 그래서 항상 성립한다. 근데 일 에너지 정리를 적용할 때는 포텐셜 에너지를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일을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한 것이죠. 일 대신에 포텐셜 에너지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도 쓰고 포텐셜 에너지 쓰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물체에 일을 했는데 포텐셜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를 합한 것이 변화된 것 같다. 뭐 이러면 좀 곤란해지죠. 네, 그래서 물론 물체에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는데 그 힘 중에서는 보존력도 있고 보존력이 아닌 것도 있다면 보존력이 아닌 것이 한 일은 그러면 그때는 역학적 에너지에 변화된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보존력이 작용하는데 그렇지만 역학적 일 에너지 정리를 적용하려고 할 때는 포텐셜 에너지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할 때는 알짜임이 한 일을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짜임이 한 일을 이미 무엇으로 표현을 했어요? 포텐셜 에너지의 처음 포텐셜 에너지 빼기 나중 포텐셜 에너지로 벌써 한 일을 써먹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양 고려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앞에서도 강조했지만 운동 방정식이나 일 에너지 정리나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모두 똑같은 내용이고 뉴턴의 운동 법칙을 서로 다른 물리량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역학적 에너지를 어떻게 정의하게 됐는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자연현상의 기본 법칙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과 같이 이렇게 간단한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멋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오늘 강조하면서, 그러면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할 때 문제는 어떻게 푸는지 그런 것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의 예제를 다루겠습니다. 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의 예제를 다루는 것을 끝으로 우리 힘과 운동 역학 부분을 일단 마치고 역학 부분에 해당하는 열현상에 대한 건 나중에 다시 합니다. 그리고 우리 2강에서는 무엇을 공부하냐면 전기현상을 공부합니다. 전기현상은 우리가 쿨롱 법칙부터 공부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